양양 퀴즈유치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저희 비오도슨트 연세대학교 비오도슨트 수업이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엔 시험을 보고 이제 저희 올해 비오도슨트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데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비오도슨트 연세대학교 비오도슨트 이제 어드밴스드 과정이에요. 3개월 동안 45시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 과정 좀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오도슨트 과정은 들으신 분들은 만족을 하시는 과정이거든요. 맥주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모두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오도슨트 과정을 들으시면 맥주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들은 다 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니까 비오도슨트 과정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꼭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또 비오도슨트 졸업생들, 수료생들을 이제 또 맞이할 이렇게 보내드릴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확실히 예전에 이제 저희가 마포에서 비오도슨트 과정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 그 주스가 좀 짧았거든요. 좀 친해지려고 하면은 좀 끝나는데 연세대학교 과정은 이제 15주 과정을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많이 더 정도 깊어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다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 기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다 얘기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스당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스당이 프랑스잖아요. 이제 시메이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시메이도 역시 이 국경하고 프랑스 국경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시메이라는 도시가. 근데 그날 일정은 이제 스당에서 출발을 해서 시메이 갔다가 이제 베스트블레테렌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시메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에 있었던 맥주잖아요.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만나볼 수 있었던,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맛볼 수 있었던 맥주가 바로 시메이예요. 그런데 베스트블레테렌은 완전 반대죠. 베스트블레테렌은 오피셜하게 유통되지 않는 맥주이기 때문에 그날 일정 잡은 게 조금 아이러니 좀 했습니다. 시메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는 상업적인 어떤 트라피스트 맥주를 보러 가는 그런 어떤 일정과 그 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메이를 가면 굉장히 사람도 많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원도 그렇고 맥주 쪽도 그렇고 그리고 베스트블레테렌은 그 반대로 가면 굉장히 조용하고 성스럽고 가면 수도사들이 맥주를 딱 한정적으로 만들어서 딱 한 잔씩만 먹고 올 수 있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일정이었죠. 베스트블레테렌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시메이로 쭉 올라가는 과정은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메이라는 도시 시메이, 치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메이라는 그 맥주를 굉장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마셨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시메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시메이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10,000명이에요.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 당연히 아니겠죠. 100만 명이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니까. 근데 한국에서 10,000명 정도 있는 도시가 상상이 되시나요? 10,000명이면은 정말 작은 인구잖아요. 시메이가 굉장히 큰 도시 혹은 유명한 도시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솔직히 시메이는 없어요. 그 유명한 게. 이 맥주가 바로 시메이라는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유일한 상품인 거예요. 관광으로 시메이를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시메이라는 도시, 겨우 10,000명밖에 안 사는 도시를
아는 것은 이 맥주 때문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맥주 이름이 시메이잖아요. 그래서 시메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만드는 곳이 시메이 수도원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시메이 수도원에서는 시메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 수도원 이름이 달라요. 그럼 시메이 수도원이 없어요?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메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만드는 곳은 시메이 수도원이 아니고 스크루몽 수도원이에요. 모르셨죠? 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메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시메이 수도원에서 만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시메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마시러 가야지 라고 해서 시메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검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메이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아니에요. 시메이를 드시러 가시려고 하면 스크루몽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스크루몽 수도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맥주 이름을 스크루몽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 저도 몰라요. 그냥 거기서 시메이 수도원, 그러니까 시메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냥 맥주 이름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로슈포르나 베스블레트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베스트 말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 수도원의 이름이 맥주의 이름으로 대부분 되어 있었는데 이 시메이는 유일하게 좀 다릅니다. 시메이는 스크루몽 수도원에서 만들어요. 이 스크루몽 수도원은 또 시메이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한 12km, 10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이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차를 만약에 시메이에서 스크루몽 수도원으로 차를 타고 오면은 한 10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시메이 수도원은 시메이 도시에 또 있어요. 그렇죠. 되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저희의 목적지는 스크루몽 수도원이었습니다. 스크루몽 수도원이었고 맥주를 일단은 마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하지만 근데 저희는 수도원을 먼저 갔다가 맥주를 마시려고 했었는데 역시 스크루몽 수도원도 직영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양조장 자체는 스크루몽 수도원 안에 있지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레스토랑은 스크루몽 수도원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오베르주드 포토프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시메이 맥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메이 보통의 맥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맥주들을 거의 다 마실 수 있고요. 거기는 또 굉장히 다양한 굿즈를 또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버스를 타고 스크루몽 수도원을 바로 가지 않고요. 일단은 버스를 타고 오베르주드 포토프레, 이름 길다. 여기에 내려서 거기서 일단 스크루몽 수도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루몽 수도원을 바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다른 것을 좀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레스토랑과 스크루몽 수도원 사이에는 스크루몽 숲이 있는데요. 그 스크루몽 숲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원을 방문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레스토랑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스크루몽 숲을 지나서 가면은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숲길을 걷기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숲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숲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숲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크루몽 숲길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베스트말레 갔었을 때 베스트말레 수도원에서 직영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이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나무들이 쫙 있고 나무들이 주는 어떤 그런 청량함과 환상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이 스크루몽 숲길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환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숲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숲이라고 하면 대부분 산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산을 올라가서
산에 있는 숲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평지에 있는 숲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에. 있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숲의 모습은 산에 가서 볼 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쿠르몽 숲은, 특히 유럽의 숲은 평지에 혹은 약간 언덕 평지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렇거든요. 독일에서도 보면은 높지 않은 산, 그러니까 언덕이죠.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산도 아니에요. 이렇게 언덕인데 되게 위가 평평한 언덕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숲이 조성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럽의 중세 영화나 유럽 영화나 판타지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쭉 어떤 평지에 나무들이 쫙 있고 거기를 이렇게 거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모습이죠. 우리는 대부분 사극이나 경험해 보신 분들 많겠지만 산으로 올라가서 이게 산길을 타는 숲을 되게 많은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스크로몽 숲 역시 마찬가지로 평지로 된 숲이었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굉장히 높은 그냥 우리 단순히 10m 이게 아니고 그 이상 넘어가는 나무들이 굉장히 쭉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숲이었어요. 숲 때문에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빛이 들지만 쨍쨍하게 우리가 햇빛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환경이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길이 이제 쫙 나와 있는데 그 양옆으로는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들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이었고, 또 그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나 청량함들이 뭐랄까요, 여행에서 오는 그런 피곤함들을 싹 날려주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중간에 또 맥주 여행을 하다 보면은 몸들이 좀 힘들거든요. 물론 벨기에는 독일처럼 버스를 한 번에 4시간, 3시간씩 타지 않고 끼케야 2시간 정도밖에 안 타기 때문에 아주 몸이 피곤한 그런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맥주 여행이라고 하면 술을 마시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여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 스쿠르몽 숲길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피곤함들,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기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환경과 모습과 광경에 감탄을 하면서,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죠. 정말 적적하고 새소리밖에 안 나는 아주 고요한 그런 어떤 숲길을 걷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런 어떤 길을 한 1km 정도 걷습니다. 1km 정도 쭉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이제 길을 건너면 바로 수도원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시메이라고 했었을 때 뭐랄까 굉장히 상업적이고 사람도 많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 시메이 수도원 자체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제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메이 수도원에 좀 좋았던 점은 방문객들한테 어느 정도 수도원 내부를 들어올 수 있게 개방을 해놨다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있는 부분들은 개방하지 않았지만 예배 보는 부분, 그 예배장이 따로 있었고, 또 입구로 들어가서 예배장까지 있는 그 앞에 있는 정원들을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게 좀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메이는 벨기에를 가시는 분들에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모습들, 그 다음에 예배당의 모습들, 그 다음에 수도원 광경들, 그다음 그 뒤에 이제 그 수도사들의 또 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직접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크루몽 수도원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세콰이어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세콰이어 나무가 한 150년 정도, 150살 정도 된 나무가 아주 굵게 딱 정원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이 나무는 이 스크루몽 수도원이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부터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스크루몽 수도원이 1850년에 베스트블레테렌의 수도사들이 만든 곳이에요. 그 베스트블레테렌에서 온 수도사들이 만든 곳이 바로 이 스크루몽 수도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메이 맥주와 베스트블레테렌 맥주가 연결돼 있고요. 또 베스트블레테렌 맥주와 또 로시포르 맥주가 또 연결돼 있고 결국 그 위에는 베스트말레 맥주가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트라피스트 벨기에 트라피스트 맥주는 이 뿌리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수도사들이 여기 가서 만들고 또 이 맥주를 만들 때 또 다른 그 뭐 베스트말레에 있는 또 양조사가 내려와서 수도사 양조사가 내려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뿌리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조장은 1862년부터 생겼어요. 이 스크루몽 양조장에 그 시메이 트라피스트 맥주는 1862년이 그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메이 맥주 이 스크루몽 양조장에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치즈잖아요. 시메이 치즈는 ATP 마크를 받은 치즈거든요. 그래서 이 시메이 트라피스트 맥주와 시메이 트라피스트 치즈를 같이 먹는 경험이 되게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이 시메이 수도원이래. 이 스크루몽 수도원에서는 치즈는 1876년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쨌든 시메이 맥주와 치즈는 모두 ATP 라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양조장은 이제 전문적인 양조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수도사가 한 1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의 관리 감독 정도를 수도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문적인 양조 민간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죠. 양조장은 뭐 저희가 가진 않았어요. 옆에 있는데 어차피 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양조장까지 가지 않았고, 하지만 입구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양조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스크루몽 수도원에서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수도사들의 묘고도 보고 광경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왔거든요. 레스토랑도 역시 이제 숲을 역시 다시 타고 왔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일단 좀 놀라웠던 거는 시메이 브랜드의 굿즈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뭐 옷도 있고 모자도 있고 뭐 치즈 칼부터 맥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메이 뭐 루즈, 그다음에 뭐 루즈 뭐 있죠? 그다음에 블루, 도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배럴 에이지드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있고요. 그 밖에 또 리미티드 버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리미티드 버전들까지 있어서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맥주도 되게 많고 굿즈도 많고 저도 그래서 그때 옷이 좀 필요해서 시메이 옷을 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굿즈의 퀄리티는 아주 높진 않다. 예, 비싼데 아주 높진 않다. 하지만 뭐 시메이 또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까? 가서 저도 옷도 사고 또 하나는 치즈칼이 필요해서 치즈칼 시메이 치즈칼도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오프너 이런 것도 좀 샀습니다. 맥주는 한정판 맥주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샀고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선물로 다른 분 드렸고 근데 맥주를 당연히 마셨죠. 맥주를 당연히 마셨는데 굉장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 나무 이렇게 스택에다가 여기도 역시 180ml 해가지고 4개를 마실 수 있는 맥주
그 세트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도레 하고요. 다들 아시죠? 뭐 한국에도 팔고 있으니까 시메이 도레. 요거는 이제 벨지안 블론드 맥주죠. 예, 앙켈, 뭐 앵켈, 뭐 싱글 요런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즈. 루즈는 두벨이잖아요. 두벨도 역시 마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까지, 화이트에다 블루. 이렇게 네 가지 마셨습니다. 시메이 화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트리펠 스타일이고, 시메이 블루는 쿼드루펠 스타일이죠. 요 네 가지 맥주가 180ml 잔에 딱 전용잔에 담겨서 나무 선반에다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쁜 어떤 모습으로 서빙이 돼서 뭐 받는 순간 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밥은 밥인데 치즈를 또 시켰어요. 치즈를 또 세트가 있어서 ATP 치즈잖아요. 또 그때 먹어봐야죠. 그래서 숙성도에 따라서 네 가지 치즈를 또 있어서 네 가지 치즈 또 마셨고, 또 하나는 먹었고, 또 하나는 150주년 맥주를 팔고 있더라고요. 요거 한국에서도 한정적으로 팔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메이 150이 있어서 요거는 알코올이 10%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코올 10% 정도 되면은 뭐 트리펠 혹은 쿼드루펠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시메이 150은 시메이 150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블론드 에일인데 알코올 도수가 10도까지 올라가는 블론드 에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펠은 아니에요. 트리펠과는 약간 향의 계열이 달랐습니다. 트리펠 같은 경우는 좀 배향하고 서양 배향하고 그 다음에 흰후추 향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데, 이 맥주는 벨지안 효모 향은 있지만 그 서양 배향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흰후추 향은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맥주죠. 예. 알코올도 10도가 되지만 트리펠이나 쿼드루펠의 계열이 아닌, 그래서 벨지안 블론드 에일이지만 10도까지 올라가는 한정판 맥주까지 마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외졌거든요. 이 직영 레스토랑이 시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가도 없고 뭐 창고 같은 거밖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야, 여기 운영이 될까? 우리 같은 관광객들만 와서 그 안쪽이 굉장히 테이블도 많고, 예,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운영이 될까 했는데 웬걸 12시가 되니까 거기가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운영이 되는구나, 여기가 그때 우리가 갔었을 때가 뭐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는데 12시 정도 되니까 그 넓은 레스토랑이 꽉 차더라고요.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또 맥주를 양조하시는 분들 다 그쪽에 지역민들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맥주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구나. 지역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또 지역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혹은 도심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시메이를 보면서 또 확실히 좀 깨달았어요. 1만 명밖에 안 되는 정말 시골 도시잖아요. 시골 도시지만 맥주 하나가 시메이라고 하는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저희 같은 관광객들도 받고, 또 그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레스토랑이 꽉 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맥주라고 하는 게 다른 아이템과는 달리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축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겠구나를 이번에 시메이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